자, 553번.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식으로 풀 수도 있고 그래프로 풀 수도 있다고 했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그래프로 푸는 방법은 그냥 요거 두 개의 함수를 따로따로 생각해. 얘는 x로 이루어진 함수고 얘는 y로 이루어진 함수야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 함수의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요. 이렇게. 대칭축 얼마죠? 2죠. 2를 집어넣습니다.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8 나오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요 함수 y에 대한 함수로서 생각을 하는 거야. 대칭축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는 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고 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들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9였을 테니까 이 전체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 또 30 몇 번? 50. 50? 요거? 이 차함수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질 때 4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A의 범위래. 그럼 봐봐. 얘 현재 상황. 여기 X축이랑 Y축을 여기 선생님이 갑자기 그렸어. 원래 되게 안 그리잖아? 그렸어. 이유는 뭘까? 그렇지. 4분면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4개로 나눠진 분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4차분면이잖아, 지금 현재.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곳에서 마이너스 4라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가 꼭지점이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얘가 4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얘는 좀 홀쭉하게 이렇게 그려줘야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안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여기는 요점, y절편, 그죠?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럼 4사분면을 안 지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일단은 식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어? y는 a의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라고 일단은 표준형으로서 저 2차 함수의 식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됐죠? 거기는 걔에다 0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돼요? 4a-4가 되네요. 거긴 걔가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군요. a의 최소값, 답은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4분면에 대한 얘기, 4분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보통 이제 y절편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봐라. 이런 팁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알겠죠? 4분면의 얘기는 y절편에 대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됐습니다. 오케이? 또 질문? 559번부터 그 뒤에 다? 61번까지? 좋습니다. 59번부터 가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고 x축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했어요. 점 a, b가 a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서 b를 거쳐서 c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어렵다, 그죠? 찬찬히 한번 생각해봐.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요 점에서 요 점은 지금 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거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거든.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된대요? 얘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에 도착하고 싶었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뭐니 얘들아? 여기는 요거 인수분해서 0 되는 거 하면 1과 2니까 요점의 좌표는 2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그러면 여기서 나한테 준 정보는 A는 0에서 2 사이에만 있을 수 있어요 라는 뜻을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 C까지 움직일 때 라고 하는 이 얘기가 A의 범위는 0에서부터 2 사이군요 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A 점을, 요 점은 요 점의 X좌표잖아. 그죠? 0에서부터 2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군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궁금했던 게 뭐였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3이 궁금했으니까 얘는 문자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죠. 근데 우리가 문자 2개 있으면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아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릴 수 없는 게 맞죠. 대신에 우리는 여기는 요 식의 도움을 받으면 뭘 할 수 있게 돼? b를 소거할 수 있게 되죠. 됐습니다. b를 소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가 되고 더하기 3이 된단 말이야. 즉 정리를 하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에다가 더하기 5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a의 범위는 몇에서 몇 사이라고 0에서 2 사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준 거고 이 범위 내에서 여기는 요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럼 끝났죠. 구한 거야. 여기는 얘가 0입니다. 얘가 0입니다. 그니 1과 2였으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 괜찮니? 또 질문? 됐어? 또 질문. 아, 뒤에 다 해달라고 그랬지? 가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2부터. 아, 그래요? 그럼 저기는 쟤는 또 뭐야? 이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 마이너스인 거랑 마이너스인 거랑 플러스인 둘다 그런. 그렇지. 범위를 나눠서 구해도 괜찮고요. 맞아요? 범위를 나눠서 구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풀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는 얘가 절대값 x의 제곱과 같다는 사실을 알잖아. 맞아요? 그럼 제 그래프 그리는 거 우리 다 봤잖아. 쇼츠에 그 띵띵띵띵 하면서 나오는 그거 봤어? 아무도 안 봤어요? 그 절대값 있는 함수 그래프 그리기. 그거 못 봤어요? 그걸 봐야 돼요. 알겠죠? 됐어? 얘들아, 그래프 그리는 거 있잖아. 그래프는 오늘도 선생님이 오늘 총 선생님이 지금까지 네 반을 수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째? 7시간째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 오늘 선생님이 그래프라는 이 세 단어 세 글자 한 단어를 몇 번 말했을까? 셀 수도 없어요. 진짜 셀 수도 없습니다. 오늘 수투도 했고요. 수원 수투도 했고, 그다음에 수학 상도 했고, 또 수학 상 하고 있는 중이거든. 여기는 이 그래프라는 단어를 진짜 셀 수 없이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고등 수학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거의 50%를 넘어요. 대주주예요, 대주주. 알겠죠?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번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얘들아,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 얘들아? 그래프의 개형을 외운다야. 그런 얘기 안 했니 내가? 그래? 안 했어? 왜 안 했지? 많이 했을 텐데. 그냥 그래프의 개형을 뭐 한다? 외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어 단어를 외워. 오케이? 그러면 그 단어의 뜻을 알게 되잖아. 그래프 개형을 외워. 그러면은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외우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 강의를 거기다 딱 모아놨잖아. 그래서 그거를 다 봐라 이런 얘기도 안 했니? 수학 하에서만 했나? 수학 하에서만 했니? 그래프 그리는 건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그려야 돼. 너희가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를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프 그리는 건 외우는 거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밥 먹으면서 수학 선생님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어떤 친구 한 명이 지금 y는 x제곱의 그래프도 못 그리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수학 선생님이. 아니에요. 난 아니야. 여기 있어? x제곱 못 그린 사람 있어? 민재, 그릴 수 있어? 나와서 그려봅니다. 아니, 꺼줄게. 일시정지 해줄게. 나와서 그려봐. y는 x제곱. 나오세요. 그려. 자신 있게 그려. 끝. 손 떨린다 너. 이거 맞지 않나? 맞아요. 이게 그래프입니다. 이제 y는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다 우리가 항상 선생님은 그렇지, 축. 축이 얼마야?
계산을 하고 있어요. 우리 문제. 0인데요. 0이에요. 맞아요. 0이에요? 오, 맞아요. 0이 맞죠? 근데 0이 맞죠? 다 그렸어요. 그죠? 아, 이거죠? 됐습니다. 오, 저게 다예요. 박수.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중에서는 X제곱 그래프 못 그린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니? 그리고 미안하지만 유튜브에다 그냥 올려놨어요. 깜짝 놀랐어. 다시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예에서 우리는 제 그래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뭘 그려야 되냐면 y는 x 제곱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 됐어? 잠깐만 보여줄게. 자, 그래서 어떻게 그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는 얘 대칭축을 딱 잡아봐. 대칭축 얼마예요? 얘 그릴 거야. 1. 그럼 얘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겼겠죠. 됐어? 근데 거기서 뭐만 그리라고? 여기가 y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리라고. 어디만 그리란 소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리란 소리야. 여기 됐어? 여기는 다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뭐 하라고요? 그렇지. y축에 그대로 대칭시켜주세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요 모양의 그래프가 지금 여기는 얘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가 y 절편일 테니까 이 값이 k였을 거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실제로 여기다 그냥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k 마이너스 1이겠네. 여기는 요 값은 현재 k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뭐 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를 가지고 그중에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걸 찾아달라고 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일 거잖아. 그럼 여기쯤에 마이너스 2가 있겠죠? 여기 2가 있었을 거야. 요쯤에 한 이렇게 지금 3이 있었을 거 아니니? 그럼 결국 나는 어디만 관찰해 주세요라는 뜻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만큼을 현재 관찰해 주세요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중에 제일 큰 거를 구해주세요. 그럼 3을 집어넣은 게 제일 큰 값이 나오겠네. 이게 최대값일 거고 최소값은 여기서 1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이 녀석이 최소값이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k-1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3을 집어넣어 9 빼기 6이니까 3 플러스 k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최대값, 여기는 얘가 최소값입니다. 근데 최대값이 뭐라고 했으니까 4라고 했으니까 k는 1이었겠네. k가 1이었어.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났지? 여기가 최소값이죠.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0이구나.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만 쉽게 그릴 수 있으면 저 문제는 되게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건 뭐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얘들아 외우는 거라고. 개형을 암기를 하는 거야. 아, 저런 형태의 그래프는 저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구나 라고 그냥 단순하게 뭐 해주세요? 외워주세요. 일단. 이해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걔를 정확하게 다 외우고 다 내가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해석에 엄청나게 이점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워주세요.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다음 질문은 곧 다음 문제인가요? 요거 61번. 자,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처음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저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네요. 됐습니다. 그럼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얘는 0이다라고 하는 여기는 요 방정식이 판별식이 음수였으면 좋겠군요 라는 뜻인 거죠. 됐어? 왜?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 더하기 1은 0이었으니까 얘 판별식은 뭐야?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의 마이너스 4배 ab 더하기 1이었을 거 아니야? 얘가 음수였으면 좋겠대 라는 소리가 되겠죠. 됐나요? 근데 가만히 봐봐.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a b의 마이너스 4잖아. 넘어가 4. 그럼 여기는 얘가 뭐야?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되잖아. 곱셈 공식 되게 사소한 변형. 됐습니다. 응? 만나지 않는 x축과 만나지 않는데.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건 이 방정식에 실근이 없다라는 뜻이야. 됐어? 그 있잖아. 그 진짜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진짜 엄청 강조했던 거 있잖아.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뭐라고?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x축이라고 하는 건 y는 0이라는 함수로서 우리가 해석하기로 했었던 거고.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2차 함수랑 여기는 이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는 건 얘랑 연립했을 때 얘랑 연립한 이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얘의 실근이 없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괜찮? 됐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겠어? 마지막으로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처음 나온 게 A였고 두 번째 나온 게 B였으니까 A랑 B는 각각 1, 2, 3, 4, 5, 6, 1, 2, 3, 4, 5, 6 중에 하나지. 전체 경우의 수 36개. 36개 중에서 두 개의 차이의 제곱이 4보다 작아지는 그 순서쌍들을 모조리 몽땅 다 찾아주세요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 차이는 그럼 최대 맥시멈 몇이겠어? 1밖에 안 되겠죠. 1이나 0밖에 안 된단 말이야. 얘의 차이가 2 이상 나면 안 되잖아. 됐어? 그럼 차이가 0이란 건 두 개가 서로 같았다는 거니까 1,1부터 2,2, 6,6까지 6개. 그럼 차이가 1이었다는 거는 1과 2, 2와 3, 3과 4 이런 5개. 그 다음에 그거 뒤집은 거 5개. 그래서 5개, 5개, 6개, 16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이 아예 그냥 3차 방정식 말고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6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까지 다 얘기를 해버리려고. 알겠죠? 왜냐면 패턴 자체가 그냥 똑같기 때문에 그 패턴만 기억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를 외웠잖아. 그렇죠?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를 이제 외울 거잖아. 그 두 개만 외워버리면 4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 5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그 패턴을 정확하게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일단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2차 방정식부터 가볼까?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야. 여긴 얘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X제곱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야. 얘의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는 0이야. 예,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델타라고 합시다. 델타라는 건 처음 봤죠? 처음 본 친구도 있을 거고 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 어쨌든 델타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델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여기 델타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패턴이 다 똑같아요. 완전히 다 똑같아요. 어떤 패턴을 갖냐면 그러니까 얘는 한 개씩 곱의 합이고요. 그다음에 두 개씩 곱의 합이고요. 또 세 개씩 곱의 합이고요. 그다음에 네 개씩 곱의 합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점점 확장이 돼 가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잖아. 두 개인데 한 개씩 곱한 것들이 그냥 A, 알파 하나, 베타 하나 그냥 이거 자체를 의미해요. 오케이? 걔네들이 합이니까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의미하고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의미하고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를 의미합니다. 이게 한 개씩의 합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됐죠? 그럼 두 개씩의 곱의 합은 뭐가 되겠어? 얘는 두 개씩 곱한 건 알파, 베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애시당초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맞죠? 근데 요거는 어때? 요거는 알파, 베타도 있고요. 베타, 감마도 있고요. 감마, 알파도 있겠죠. 이렇게 총 세 개가 두 개씩 곱의 합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많죠? 알파랑 알파 기준으로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감마, 그 다음에 알파, 델타, 그 다음에 베타 기준으로 베타, 감마, 그 다음 베타, 델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마, 델타 이렇게 총 6개나 있겠네요. 그죠? 얘가 두 개씩 곱의 합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이거 안 써도 돼, 얘들아. 이건 패턴 보여주려고 쓴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개씩 곱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없겠죠. 왜냐면 얘는 맥시멈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세 개씩 곱의 합은 얘는 뭐야? 알파, 베타, 감마. 이거 하나밖에 없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어때요? 얘는
여기는 요 델타 없는 거 알파, 베타, 감마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 감마 없는 거 알파, 베타, 델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 없는 거 알파, 감마, 델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알파 없는 거 얘는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겠네. 이해됐죠? 이게 3개씩 곱의 합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씩 곱의 합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얘도 없을 겁니다. 여기는 얘는 그냥 4개 다 곱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큰 거부터 얘기해 줄게. 여기는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얘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항상 최고차항과 그 다음 차수를 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버린 게 여기는 이게 한 개씩 곱의 합이 됩니다. 이건 무조건 다 됩니다. 오케이? 얘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분의 마이너스 b를 해준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한 개씩 곱의 합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얘분의 마이너스 b 한 여기는 얘가 한 개씩 곱의 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개씩 곱의 합. 2개씩 곱의 합은 얘에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얘는 a분의 c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줬다면 얘는 그냥 안 붙여줘요. 오케이? 여긴 얘도 뭐가 되겠어? a분의 c가 됩니다. 얘도 얘와 얘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a분의 c가 됩니다. 어떤 패턴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 칸씩 건너가는데 이쪽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의 패턴을 갖게 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은 또 여전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거야. 얘는 없으니까 말고. 이런 느낌. 됐나요? 그럼 마지막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요거. 그렇지. 얘는 a분의 2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뭘로 바뀌겠어? 플러스로 바뀝니다. 됐어? 그래서 한 칸 떨어진 거는 마이너스고요. 2칸 떨어진 거, 그러니까 홀수 번째 떨어진 거는 마이너스고 짝수만 떨어진 거는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다시 요거는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요 패턴대로 그냥 생각해봐. 한 개씩의 합, 2개씩의 합, 3개씩의 합이죠? 됐어? 그럼 여기서 순서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다시 한 개씩, 2개씩이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요 패턴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면 뭘 구할 수 있어? 근계수 관계. 몇 차 방정식이든 상관없이 모든 근계수 관계를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가끔 이런 문제를 만나게 돼. 잘 봐봐. x의 5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1이 있었대. 얘의 근이 알파 1부터 알파 5까지 이렇게 총 5개의 근이 있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돼 있었대.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뭐가 궁금하다.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알파 3 더하기 알파 4 더하기 알파 5를 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갑자기 만났다라고 생각해봐. 여기는 얘는 그냥 0이 되는 거야. 됐어? 왜? 4창의 개수가 없잖아요. 됐습니다. 얘분의 마이너스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런 거네. 항상 최고차항과 그 다음 차수 4차, 5차랑 4차에서 마이너스 붙인 그 비율이 모든 근에 뭐가 된다? 합이 된다라는 거는 하나 꼭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 활용된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에서 되게 많이 활용된다. 왜 그렇게 되는지 잠깐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내가 얘가 근이 얘라는 거는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 1, x 마이너스 알파 2, x 마이너스 알파 3, x 마이너스 알파 4, x 마이너스 알파 5가 된다는 뜻이잖아. 됐나요? 근데 여기서 내가 4창의 개수, x, 그러니까 4창의 개수가 궁금해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4창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4창의 개수는 여기 총 5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5개의 주머니에서 4개는 x를 꺼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상수를 꺼내야지 걔네들이 곱해진 결과가 4창이 될 거 아니야.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알파 1을 꺼냈다면 여기서 x를 꺼내야 되고 x를 꺼내야 되고 x를 꺼내야 되고 x를 꺼내야 4창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알파 1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상수를 꺼냈다면 여기서 x, 여기서 x, 여기서 x, 여기서 x를 꺼내야 4창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마이너스 알파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알파 4, 마이너스 알파 5가 여기는 요 녀석의 개수가 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요 1과
1과 여기는 요거의 관계 중에서 얘네들 다 마이너스를 달고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1분의 마이너스를 해준 결과가 반대로 이렇게 다 더하기로 나오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요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도 하고요.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몇 차 방정식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씩의 곱, 두 개씩의 곱, 세 개씩의 곱 이런 식으로 그 패턴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죠? 요건 선생님이 지금 스샷으로 하나 남겨놨어요. 됐습니다. 좋아요.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냐,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 됐나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풀면 될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보고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어? 세 가지는 무조건 떠올라야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가 된다? 5가 된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뭐가 된다? 9가 된다. 알파 베타 감마는 뭐가 된다? 다시 5가 된다. 이렇게 세 개는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뭘 구해달라, 요걸 가지고 요걸 구해달라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어? 곱셈 공식 변형 쪽에서 많이 봤던 문제지. 그래서 항상 근계수관계를 처음 배우게 된다면은 얘는 곱셈 공식 변형이랑 되게 연관 깊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내가 풀고 싶어요.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하고 싶어. 어떻게 해주면 될까? 다 통분하면 될 것 같죠, 일단? 됐어? 그럼 되게 끔찍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번 통분 한번 해볼게. 통분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얘는 베타, 감마에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감마,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여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가 나왔어. 이런 형태가 나왔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그럼 얘는 무슨 식이니? 무슨 식이에요? 복잡한 식입니다. 복잡한 식의 해결 전략 뭐였죠?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이었죠. 근데 얘는 차수가 다 똑같을 테니까 알파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거나 베타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거나 상관없어요. 알파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알파 제곱을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골라주세요. 알파 제곱 여기에 뭐 있어? 베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여기도 있네. 감마도 하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다. 그다음 알파만 가지고 있는 거, 알파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요거 하나랑 두 개 있네. 얘는 뭐가 돼? 알파만 가지고 있는 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이렇게 됩니다. 알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타 감마에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딱 정리를 해봤더니 그 다음에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이거. 그쵸? 될 줄 알았더니 여기 뭐가 더 필요하긴 해요. 사실 이걸 풀려면 얘가 더 필요하긴 해. 근데 선생님이 계속 지금 이거를 풀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진행을 했던 건데 사실 이런 식으로 푸는 건 아니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지는 않길 바랍니다. 어쨌든 얘가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는 얘가 또 이제 베타 더하기 감마 여기도 만약에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인수가 있었으면 베타 더하기 감마로 딱 인수 딱 뽑아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말고 이제 원래 얘기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있잖아. 두 개가 있을 때 꿀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두 개가 있을 때는 다 뭘로 바꿔요? 얘를 기준으로 다 하나로 바꿔요. 오케이? 그러니까 쟤는 알파분의 뭐가 되는 거야? 알파분의 5-알파. 베타분의 뭐가 돼요? 5-베타. 그다음에 감마분의 5-감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됐어? 그러면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하트 뿅뿅을 할 수 있죠. 하트 뿅뿅을 할 수 있죠. 됐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알파분의 5 더하기 베타분의 5 더하기 감마분의 5 빼기 3이 됩니다. 어때? 되게 심플해졌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5로 싹싹싹 묶어가지고 여기는 얘만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딱 풀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두 개로 보이는 거 있잖아. 두 개로 주어져 있는 이런 거, 두 개의 합으로 주어져 있는 건 항상 바꾼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풀기가 편합니다. 알겠죠?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그래. 이것도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자, 이거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풀어보세요. 그거 마이너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일단 이거를 전개하는 거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인수분해 공식에 좀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해도 다시 곱셈 공식에 문제가 생긴 거.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게 x-a에다가 x-b에다가 x-c를 전개하면 뭐가 되죠, 얘들아? 공식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x 마이너스 abc가 되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을 전개했을 때 결과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1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1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 공식대로 그냥 전개를 한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얘도 공식을 암기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게 여기 있는 이거 두 개 전개하고 또 전개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식을 암기해 놓는다면 되게 편안하게 전개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일 거고 두 개씩의 합은 4가 될 거고 얘는 다시 한번 뭐가 되겠어?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라고 해서 그냥 이거 계산만 해주면 그냥 답이야. 그러니까 요걸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1분 이상이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마이너스 이해됐어? 마이너스 1 아니야? 맞죠? 됐나요? 여기까지 됐니? 근데 선생님 여기서 더 해주고 싶은 말 요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쉴게요. 더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방정식의 근을 안다는 거는 뭘 할 수 있다는 소리라고 했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다시 방정식의 근을 안다는 거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소리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은 여기는 저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9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와 x 마이너스 감마가 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등식이고 여기는 얘도 현재 등식, 등호가 각각 있는데 얘는 방정식의 등호고 얘는 항등식의 등호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알파랑 베타랑 감마밖에 없어요.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니?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뭘로 보이기 시작하면 얘로 보이기 시작하면 다시 근을 아니까 뭐 할 수 있다고?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얘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이건 항등식이라고. x는 항등식. x에 뭘 넣으면 끝나겠어? 1 넣으면 끝나겠지. 1 플러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9가 얘겠네.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놨으면 좋겠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요. 보자. 다시 이제 앞으로 쭉 다시 원래대로 여기까지 했었죠.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런 거 딱 봤을 때 저긴 쟤를 통분하면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거기는 이게 곱셈 공식 쪽 파트에서 우리가 한번 해봤던 애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곱셈 공식 변형 얘기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앞에 거 복습도 같이 될 겁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것 같지만 어쨌든 가볼게. 자, 그 다음에 방정식 작성이라는 개념 다시 방정식 작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였어?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해주게 됐었죠?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녀석이 있었어요라고 한다면 일단은 요걸 가지고 1단계는 뭘 해주는 거야, 얘들아? 1단계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지 구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구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2단계가 뭐였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별 x 플러스 세모는 0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2차 방정식의 작성 개념이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3차 방정식 작성 개념도 똑같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있는 세 개가 근이야 라고 했을 때 1단계, 여기 1단계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2단,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를 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까지 구해주세요. 라고 해준 다음에 이게 다 구해진다면 얘를 토대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별 x의 제곱 플러스 세모 x의 마이너스 네모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방정식 작성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선생님이 여기서 뭘 자꾸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가 뭐야? 지금 이 개념의 포인트가 뭐야?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전개해서 저런 모양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쪽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얘랑 얘를 먼저 구한다라는 생각으로 이거 세 개 구해주고 거기다 탁탁탁 집어넣어서 방정식 완성한다. 이런 느낌이 여기는 방정식 작성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됐죠?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봐. 근데 여기는 얘는 좀 또 다른 얘기네. 요거 말고 요걸로 해볼까?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얘들아. 요 문제. 여기서 선생님 설명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이거 세 개가 있을 때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결과가 필요한 거고 세 개에서 두 개씩 곱한 거에 합이 필요한 거고 세 개 다 곱한 게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다 구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여기는 얘 개념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는 얘는 지금 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소리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랑 그다음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거랑 그다음 감마 더하기 알파가 있다는 소리인데 요거 세 개를 다 더한 결과를 하나 구해보고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감마 더하기 알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마 더하기 알파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된 거 구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알파 더하기 베타 그다음 베타 더하기 감마 그다음 마지막으로 감마 더하기 알파 해서 요거 세 개를 먼저 구해볼래 라는 생각이 지금 여기는 얘 생각의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죠? 됐어? 근데 이거 계산할 생각하면 어때? 되게 빡세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거든, 얘들아? 0이거든, 그죠?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이라는 소리는 이 녀석은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감마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감마 그다음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마랑 마이너스 알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감마랑 해서 요거 세 개를 구해달라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겠지. 선생님이 굳이 팔 아픈데 이거 다 써준 이유 뭔지 알겠죠? 저기 주어져 있는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라는 소리였어. 애시당초. 됐어?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뭐하겠어? 편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여기가 괜찮니? 그럼 일단 얘는 얼마야? 0이죠. 왜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얘는 뭐야?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였잖아. 그죠? 얘는 얼마가 되겠어? 그냥 2가 되겠죠. 똑같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황이 될 테니까. 다시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0, x의 제곱에 플러스 2, x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얘가 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이 흐름, 이 패턴을 가지고 구하는 거가 뭐라고요? 방정식의 작성이라고요. 2차 방정식 작성도 투근의 합과 투근의 곱을 먼저 구해놓고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작성한다 이런 느낌이고 얘도 얘네들을 먼저 구해놓고 마지막에 작성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먼저 구해라. 지금 1단계, 2단계라고 저렇게 써준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오늘 마이너스 1이에요. 1이어야 되는데. 여기? 아니요. 여기? 마이너스. 네.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봐봐. 요 앞에 문제 한번 보세요. 앞에 문제.
요거 지난 시간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알파 베타 감마랑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은 역수근 관계라고 했었죠? 역수근 관계가 되면 뭐라고 했어? 개수가 뒤집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개수를 뒤집어 버리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의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저기가 저렇게 될 테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A, B, C 분요. 답은 6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이런 걸 알면 어때? 더 편하다. 이런. 괜찮나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많을수록 우리는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개념 공부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익히기가 어때? 익히기가 어려워. 하지만 익혀 놓으면 사용하는 건 어때? 사용은 되게 쉬워. 쉬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익히기 어렵지만 제대로 익혀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문제를 훨씬 더 편안하게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가서 고생할래? 미리 고생해놓고 문제에서 편하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양이 많니? 개념이 많니? 당연히 문제가 많죠. 그렇다면 문제마다마다 고생할래? 개념을 제대로 익혀놓고 문제마다마다 편하게 갈래?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문제마다마다 편하게 가는 개념을 익히는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소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개념을 많이 익힐수록 또 좋은 개념들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너희는 훨씬 더 편한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개념 공부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됐나요? 얘도 좀 멋있게 풀어볼까요, 얘들아? 여긴 요 녀석. 이것도 좀 멋있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봐봐. 일단은 이게 x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의 근이 얘가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의 근이 뭐래?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감마라는 소리잖아, 얘들아. 이해됐어? 그러면은 얘가 fx는 0의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f 마이너스 x는 0의 근이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며.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의 근이 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로 그냥 편안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지금 선생님이 세 가지로 풀어주려고 시도를 한 거잖아, 지금. 그죠? 훨씬 더 편하죠. 됐나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원리를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원리가 완전히 이해돼서 내 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드는 게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냥 단순하게 이게 이렇게 된다더라.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된대. 그러니까 난 저거 그냥 외워서 풀래. 이러면 다 까먹어. 나중에 다시 봐도 그런 게 있었었어. 그냥 이 정도밖에 느끼면 안 된단 말이야. 정말도 많을 수 있어요.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 괜찮니? 됐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너희들 그 표정이 되게 심각한 느낌이죠? 많이 어려워요? 좀 빨라요, 오늘? 알았어요. 천천히 해줄게요. 자, 됐니? 좋습니다. 넘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 나중에 평행이동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얘도 쉽게 구할 수 있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작성 연습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 별표. 별표 좀 진짜 많이 쳐줘, 얘들아. 진짜 많이 쳐줘. 자, 이거 얘기하면서 선생님 무슨 얘기할 것 같아? 감을 딱 잡으면 진짜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선생님이. 네 글자예요. 2차 함수? 아니 참수래 뭐래? 초성 써주세요. 초성. 인수분해. 인수정리. 인수 정리를 아나요를 묻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들아, 지금 저 문제를 보면서 인수 정리라는 게 떠오르니? 우리가 이 이응, 시옷, 지읒, 리을을 보면은 인수 정리가 떠오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수 정리라는 이 네 글자짜리를 그냥 이응, 시옷,
지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의미를 전혀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인수정리가 도대체 뭔데? 뭔데 왜 갑자기 인수정리를 선생님이 떠올렸을까? 인수정리가 뭐죠? 기억나요? 인수를 정리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죠? 피타고라스를 정리하는 거죠. 어. 인수 정리가 뭘까요, 얘들아? 인수로 표현한 거? 인수로 묶은 거? 우리가 이거를 되게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념 있게 수학하자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좀 살려봤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친구는 그 버스에서 자기가 개념 노트 써놓은 거 계속 공부하고 있다고. 왜 그럴까? 까먹을까 봐. 잊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렇죠? 왜? 인간은 까먹게 마련이거든. 당연히 까먹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거 벌써 한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한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여기는 얘를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얘를 그대로 설명해 놓은 강의가 그 앞에 있잖아. 그지?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들 복습용입니다. 너희들 복습하세요. 복습하세요. 까먹은 거 있으면 복습하세요.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를 복습하세요. 자, 인수정리가 뭐였지, 얘들아? 다시 한번 봐봐. FA가 뭐라면 0이면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 한 문장을 가지고 우리 인수 정리라고 불렀어.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얘가 인수 정리라고 부르는 요 네 글자가 여기는 얘를 의미한다는데 얘가 나한테 그래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였지? 인수 정리는 어디에 사용하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했어? 응? 인수 정리라는 거는 다항식을 세팅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했었어. 오케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FA가 0이다. 그럼 fx는 x-a를 뭘로 갖는다고 얘들아? 인수로 갖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차식이 있었어. 근데 F1이 0이야. 그다음에 F2가 0이야. 그다음에 F3도 얘는 1이라고 해보자. F4는 뭐 예를 들어서 5였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수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수는 몇 개 있어? 2개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F1과 F2 이런 것들은 인수 정리를 사용할 수 있어.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소리니, 얘들아? fx라고 하는 다항식이 x-1이랑 x-2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는 얘는 몇 차식이 돼야 돼? fx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차식이 돼야 되죠. 1차식이 되면 1차식은 미정계수 몇 개로 세팅하니? 2개로 세팅하지. 맞아? 그리고 여기 ax 플러스 b라고 세팅하면 되겠네. 됐어? 그러면 여기는 식 2개 남았으니까 이거 하나씩 집어넣어 가면서 a랑 b에 대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훨씬 편하죠. 만약에 얘를 이렇게 세팅하지 않고 fx를 애시당초 뭐라고? 3차식이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팅한다. 그러면 여기다 하나 넣고 식 하나, 여기다 넣고 식 하나, 여기다 넣고 식 하나, 여기다 넣고 식 하나 라고 한다면 얘는 미정계수 4개짜리 4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얘는 2개짜리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고 피로도가 엄청난 차이가 되죠.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그러니까 인수정리라는 개념 자체는 이런 식으로 다항식을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야? 0일 때만 쓸 수 있어. 그렇죠? 0이 아니면 쓸 수가 없단 말이야. 0일 때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식이 이렇게 정리가 인수정리거든. 그럼 우리가 조금 변형을 해서 0이 아닐 때도 쓸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오케이? 그러면 참 좋겠죠. 오케이? 다시. 잘 봐봐. 만약에 F1이 1이었어. F2가 1이었어. F3이 1이었어. F4만 홀로 13이었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만족하는 3차짜리 fx는 3차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상황이면 다 111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전부 다 이렇게 세팅해서 지금 하나씩 넣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얘를 어떻게 바라본다면 아예 바라보기를 f1-1은 0이라고 f2-1은 0이라고 f3-1은 0이라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이렇게 내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식에다가
fx-1이라는 다항식에다가 오케이? 요 다항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고 2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고 3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렇다면 이 다항식은 1 넣으면 빵 되고 2 넣으면 빵 되고 3 넣으면 빵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겠네가 되는 거야. 됐어? fx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는 빵차, 상수항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는 a라고만 세팅하면 되겠지. 문자 하나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요거 하나 안 쓴 거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 집어넣어가지고 4 집어넣으면 13이라면 그럼 얘가 12잖아. 그럼 4 집어넣으면 얼마야? 4 곱하기 3 곱하기 뭐가 돼요? 2가 되나요? 다시 4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a가 되나요? 결국 a는 몇이 됩니다? 2가 됩니다. 아, 그럼 얘가 2가 되는구나. 결국 내가 궁금했던 fx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x-1, 2배, x-2에 x-3에 더하기 1이 됩니다로 fx를 완성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연립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는 되게 파워풀한 녀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너희가 인수정리라는 이 네 글자를 딱 봤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되는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 저런 식으로 사용해서 내가 저기는 다항식을 되게 편안하게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 인수정리였어. 이게 여기까지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다시 봐봐. 얘를 봐봐. 그럼 이제 인수정리라는 말이 떠오를 거야. 그렇지 않니? 딱 보니까 얘는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나한테 준 3차 다항식이라고 준 거야. 그럼 얘는 뭐야? f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이 x-1과 x-2와 x-4를 인수로 갔는데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안 써도 돼가 되면서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이 녀석만 쓱 넘어오게 되면은 fx가 그냥 완성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얘가 0이 되는 여기는 이 모든 근의 곱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다 전개하면 x의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x 제곱에 어쩌고저쩌고 x까지 해놓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9는 0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됐어? 그럼 예분의 마이너스 얘가 세근의 곱이니까 답은 9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는 얘는 계산도 안 하고 있죠. 이유는 뭐야? 세근의 곱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해됩니다? 그렇게 딱 타겟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여기는 얘가 인수정리구나라는 걔가 떠오를 수밖에 없게끔 그 개념을 자연스럽게 잡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수정리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알겠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을 봤을 때 요거는 인수정리구나. 인수정리를 가지고 풀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바로 자연스럽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다시는 인수를 정리하는 거예요. 라는 말이 안 나오게. 알겠죠? 이거 찍어 놓을게. 알겠죠? 이거 찍어 놓을 테니까 인수정리라는 이 네 글자를 다시 한번 꼭 떠올려 놨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중에 너희 수학 2로 가도 똑같이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줄여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우선 개념 설명 처음부터 다시 해줬잖아. 그지? 이 시간 동안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단 말이야. 사실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앞에 거 다시 한번 복습.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긴 얘는 무슨 개념이었죠? 라고 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 모르는 건 괜찮다고 항상. 알겠죠? 모르는 건 괜찮아. 근데 모르는 걸 유지하지 말라는 소리야. 모르는 걸 그냥 냅두지 말라는 소리야. 거기다 써놔. 딱 이게 무슨 개념이랬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 거기다 써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복습하면서 거기 있는 걔를 다시 공부를 해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다시 외우는 거야. 그게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서요. 오늘 이제 3차 방정식 혈례근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봅시다. 자, 일단 3차 방정식 혈례근 얘기는 똑같아요. 그냥 봐봐.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는 0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만약에 여기서 a랑 b랑 c랑 d가 전부 다 실수였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다 실계수를 가지고 있었어. 그랬을 때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2 더하기 i 이런 식으로 근이 하나 잡혔대. 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됐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마음 놓고 이게 실계수인 거 확인을 땅땅땅땅 해준 다음에 실계수 가져 그러면서 2-i를 다른 한근으로 갖는 거야 라는 켤레근 개념을 생각할 수 있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허근을 가질 때는 실계수일 때 허근을 갖는 거고 무리근이었을 땐 유리계수였을 때 켤레근을 갖는 거야 까지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나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의 켤레근 개념 자체가 성립할까? 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 얘가 성립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가 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확정적으로 2-i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근이야 라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얘가 2차 방정식이 아닌데 3차 방정식인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만드니?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요렇게 만들지. 됐어?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지. 근데 그때 인수분해 최초로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 인수정리잖아. 그치? 뭔가를 집어넣어서 빵 되는 x값을 찾아서 거기 있는 걔가 x-걔로 인수를 갖게 됩니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뭘 해주겠어? 이제 조립제법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는 얘로 나는 몫을 구함으로써 첫 번째 최초로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되죠. 됐어? 그럼 얘는 1차와 2차의 형태로 쪼개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집어넣는 그 근 자체가 여기는 요 녀석의 뭐였어? 약수였잖아 기본적으로. 저 녀석의 약수라고 하는 건 뭐죠? 정수, 실수죠 실수. 정확하게 말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실근을 가질 게 뻔한 녀석이야. 얘는 무조건 실근을 가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똑 떨어져 있는 이 녀석 있잖아. 이 녀석은 반드시 실근을 갖는 녀석이야 라고 말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뭐뭐뭐뭐 x 마이너스 뭐뭐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실수였다는 뜻이라서 여기는 요 녀석을 봤을 때 여기에는 뭐뭐뭐뭐 x의 제곱에 플러스 뭐뭐뭐 x의 뭐뭐뭐 이렇게 잡힌다고 생각했을 때 얘도 다 실수여야 해. 왜냐면 여기는 요 녀석들이 전부 다 뭐였으니까? 실계수였으니까.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요 녀석은 실계수를 갖는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여기서 실근을 갖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온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거는 얘의 근이 아니라 얘의 근이었다는 소리가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 얘가 2차 방정식의 허근을 갖는 조건이 돼버리면서 실계수인 상황에서 허근을 갖는 조건이 돼버리면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켤레근이 존재하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계수를 갖는다면.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여긴 얘가 허근이 아니라 무리근이었어. 얘가 유리계수였어 라고 생각해도 똑같아. 여긴 얘 켤레근을 갖게 됩니다. 3차 방정식 상관없어.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켤레근 개념으로 갖게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개념이 요 9번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한번 봐봐.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자, 여기는 요 녀석의 한 근이 지금 얘라고 했는데 얘가 무리근이잖아. 그럼 여기는 얘네들을 관찰했을 때 얘가 유리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유리수라고 문제에서 주고 있죠. 유리수 A, B에 대해서. 그럼 얘는 전부 다 유리수일 게 확정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x의 세제곱에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이 1 플러스 루트 2라는 근을 갖는데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켤레근은 보너스로 무조건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될까? 지금부터 이제 뭘 하면 될까? 다시 뭐라고? 3개 나와야 되지.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계속 계수를 관찰한다. 2차 방정식부터 해오던 계수를 관찰한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계속 가져가는 거야. 항상 방정식은 계수를 관찰해. 근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은 뭐 한다고? 가정한다고 했었잖아. 맞아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이 있을 게 분명한데 그 나머지 한 근을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 알파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제 이거 세 개를 뭐 한 거? 곱한 거가 얘분의 마이너스 얘가 되는 거니까 세근의 곱은 3이라고 생각한다면 요거랑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되면서 다른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3으로 확정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요거 세 개 근 다 알았으니까 요렇게 세 개 다 더한 결과로 마이너스 A 해서 A 값 구할 수 있고 두 개씩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결과로 B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근계수 관계를 사용하면 A랑 B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겠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켤레근 개념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 하나만 풀어보자 얘들아. 요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지금. 여기
활용 문제 있죠? 활용 문제까지 풀어오세요. 유형 10번까지 숙제예요. 여기까지 숙제고 연립방정식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